아까 그 이철 박사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어떤 고민 없이 나온 핵무장론, 고민 없이 나온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네, 그게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인지 한 번만 짚어볼게요. 왜냐면은 그 겸공에서 못 다룬 굉장히 아까운 콘텐츠가 있습니다. 벌써 한 몇 달 전. 네, 그렇긴 하지만 짚어볼 필요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그 기자님께서 알려주셨는데 8월 중순에 디플로매트,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즈가 일제히 한국에서 핵무장 담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얘기를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며칠 간격으로 그 기사가 좌르륵 나왔기 때문에 외교 전문 기자들이 특히 썼습니다. 메이저에서.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대체 왜 이 시기에 뜬금없이 한국 핵무장론에 외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처음부터 보면은 8월 14일에 이렇게 제가 띄울게요. 8월 14일에 디플로매트에서 첫 번째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한국이. 그런데 이 기사가 너무 웃긴 게 이게 외국 사람이 썼어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의 핵무장론을 약간 부추기는 듯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사 자체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팩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약간 한국 니네 지금 핵무장 하지 않을 거야? 핵무장 할 필요가 있지 않아? 라면서 약간 부추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거의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당연히 핵 균형을 위해서 한국 너네도 핵무장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면 미국 국무부에서 되게 싫어할 텐데 싫어하죠. 왜 그렇게 썼을까요? 수미테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약간 이게 마치 그 미국 보고 대비를 하라는 이 한국에서 너네한테 이제 자체 핵무장 하겠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약간 군부를 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까지 쫙 하고 있어서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미 핵 파트너십과 유사한 수준까지 너네 할 수 있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게 그 강력한 핵 파트너십 안에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좀 놀라운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대한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러자마자 이코노미스트가 또 보도를 했죠. 바로 다음날 이코노미스트에서 기다렸다. What if South Korea got a nuclear bomb 하면서 김치 케이팝 대신 핵무기로 정의될 것이다. 한국 너네 그렇게 할 거야? 여긴 좀 약간 반대적인 뉘앙스야. 이게 마치 물론 이 정도 기사를 쓰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이게 마치 그 전에 나온 기사에 화들짝 놀라서 아니 너네 한국 너네 그러지 마. 너네 자칫하다가는 뭐 케이팝 대신 핵무기로 정의되는 나라가 될래?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이게 너네가 만약 핵무기를 가지면 이것은 하나의 고양이를 가방에서 꺼내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양이가 가방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자체 핵무기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뭐 일본도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뭐 필리핀도 요구할 것이고 뭐 전 세계가 이 핵무기를 가질 텐데 마지막 문장이 좀 웃겼어요. 양측의 남북한의 미숙한 지도자들이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 드라마의 결말은 아마겟돈 수준일 것이다. 양국의 이제 미숙한 지도자는 그렇죠. 김정은과 이제 한국의 대통령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요? 저는 그 뉴욕타임스 기사는 네, 맞아. 그 다음 날에 뉴욕타임스 기사 트럼프가 되면 늘 가정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자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따 얘기하면 트럼프가 정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나온 지 또 며칠 뒤에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기사는 마치 트럼프가 되면 위험해져 이런 뉘앙스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타국의 안전에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해구산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야 이렇게 이제 핵 전쟁 나기 전에 내가 탁 얘네들을 파괴시켰어요 하면서 굉장히 극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서 개입을 할 가능성도 높은데 솔직히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의 말을 믿지도 않고 두 번 다시 안 섞겠다라고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전만큼 이렇게 될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게 약간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 내가 김정은이랑 막 야구도 보고 그러면서 야 통일해 막 뭐 핵무기 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어떤 무능한 전략가로서 봐야 되지 이게 트럼프가 평화를 뭐 갑자기 뭐 통일을 시키고 싶다. 갑자기 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해도 마음대로 그와 반대로 된 경우가 많다. 하노이도 얼마나 하고 싶었었어요. 김정은과 얘기해서 얼마나 타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도 보면 트럼프가 코로나19 키트를 푸틴한테 보냈다는 거잖아.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 그만큼 트럼프는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계속 잘 지내려고 굉장히 많은 제스처를 취해요.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외신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외교 전문 기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뎁스 있게 분석하는 기사 정말 찾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쓰는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디플로매트나 포린 폴리시나 이런 데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드디어 이 세 개의 기사가 나오고 디플로매트에서 한 번 더 나왔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쓴 건데 이 한국 분이 쓰셨는데 한국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핵무장력 높지 않아. 이번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네 호들갑 떨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해외에서 바라보는 뷰, 그다음에 내국에서 보는 그 뷰를 조금 차이가 있다. 네, 그쵸? 왜냐하면은 사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를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자체 핵무장론이 많이 늘어났어라는 걸 여론조사를 통해 보여줬는데 이 디플로매트의 기사는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에는 핵무장하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만약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이 핵무장론에 그때도 찬성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경제적 제재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어쨌든 국제적인 위상이 깎아내려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뭐 우라늄 개발, 플루토늄 개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만약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서 설문조사를 했다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자체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하면서 주변에도 뭐 여쭤보고 외교 출입 기자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리고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외신 기사들 전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미국의 그 양대 그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은근슬쩍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령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스가 변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는. 그런데 때마침 한 9월 달에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있는데 한미 핵 협의 그룹의 첫 모의 연습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미국이 그 한국 핵 우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쇼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핵 담론이 어떤데? 라는 좀 그 분위기 살피기 정도의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걸 전후해서 이런 핵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런 핵 관련 기사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 IAEA 수장도 북한 핵 보유국 인정하자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이철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핵 무장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핵무장 담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핵무장에 반대를 하든 핵무장을 하는 게 찬성을 하든 지금 약간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이 너무 전무한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씩 우리가 얘기를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우리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핵 관련한 안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또 다음에 이슈가 생기면 그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이슈가 생기고 또 네. 전문가분들과 또 네.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네, 댓글로 뭐 많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관련 섭외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네,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